저는 인생 3기 필요한 활력 있고 즐겁고 이런 일을 다 해보자 라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시작은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해서 제가 또 이따 사탕을 나눠드릴 건데요. 먹거리 관련된 거 하고 있고 되게 좀 점점 더 다양한 서비스들이 붙고 있어요. 이쪽 분야에서 인생 3방에서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는 것들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데이즈가 하는 일은 그렇고 그 안에 딴중일기가 하나 있는 거고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딴중일기는 딴 세상을 꿈꾸는 중년들의 일터 기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오면은 꼭 농사 짓고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일터 기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강의나 강연으로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미 내려와서 혹은 이주하셔서 살고 있는 분들을 계속 사람집처럼 만나게 해드리면 그걸 토대로 뭔가 영감을 얻으시고 실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오늘 같은 일들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신중년분들이 마흔 이후에 어디서 살까를 고민하시게 되는데 소속감, 문화생활, 은퇴자금 소진이 걱정이시래요. 근데 이제 지역에 오면은 이런 현지 관계라든지 어려움들을 좀 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손쉽게 가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딴중일기가 기획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22년에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고요. 왜냐면 이런 걸 하나도 몰라가지고 사례를 찾는 게 어려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또 한 번 2탄을 했었고 이제 올해는 4번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그래서 원주 시장 같은 데도 이제 탐방하고 나서 계속 사람책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생필품 제외한 최근 3개월간 소비 데이터를 보면 거의 건강관리나 맛집, 여행에 소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클럽 투어리즘이라고 매출이 이제 한 1조 6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큰 여행사도 있고 그런 시장을 저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지자체 정부지원금 최대한 잘 활용하는 거 맞고요. 최대한 잘 알아봐서 시작하기 전에 한 3년치 정도는 내가 1년차, 2년차, 3년차 이거 받겠다는 설계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원금은 그게 자체로 수익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B2C든 뭐든 내가 생각한 구조를 만드기 위해서 필요한 첫 투자금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걸 이제 수익 모델로 가져가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걸 많이 봤고요. 근데 저는 이건 제 생각인데 B2C 모델을 핵심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좀 시장의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정책이 바뀌던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는 매출들이 있고 이건 좀 말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은 지자체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비추하는 편입니다. 초기에는 저게 좀 돌아갈 수 있는데 같은 지자체 거를 하면은 결국에 그 해 원주가 받아온 예산 안에서만 계속 노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넘어가려면 좀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교육농장들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데 어쩌면 올해부터 반려견 사업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 분명히 나오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이런 분들 농가 가보면은 막 5만 개 다 있습니다. 막 여기 농가길 아닌데 막 있고 꿀 있고 막 히트 있고 막 그러니까 비즈니스 연관된 것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디자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텔링과 디자인이 있어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들이 계속 되는 건데 여기에 생각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3분에 끝내셨고 있는데 45분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2019년 저도 설립한 법인인데 2018년 말에 이건 거의 독립영화급이에요. 굉장히 소소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한 마디가 있는데 이겁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진다. 나뭇잎이 떨어지면 땅이 비옥해진다. 땅이 비옥해지면 열매가 열린다. 차근차근 천천히. 전 이 차근차근 천천히가 인생 내 다음번 챕터를 고민하시는 분은 꼭 이 멘트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너무 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사이고 빠르게 우리도 살아오다 보니까. 하지만 내가 다음 인생을 준비할 때는 조금 더 차근차근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 역시도 큐레이터 경력이 하신 아내분이 산속 갤러리 장소를 만들고 목공의 작가 남편의 공간, 목공 작업실 요거를 합쳐서 약간 목공 교육의 장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평창에서 교육을 하시는데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원에서 현지인이나 귀농귀촌을 위한 목공소 교육을 하시고요. 근처 초중고등학교에서 목공반을 지도하시면서 이렇게 또 자기 인생 이막을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인생으로서도 그렇고 이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내가 좀 하던 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씩 계속 파생해서 작지만
스스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들을 찾으신 분들이고, 내가 이때까지 겪었었던 물론 이제 희노애락들이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 이막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던 일, 내가 잘하는 일, 잘 아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거기서부터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서 시작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새로운 삶의 목표랑 방향성을 거창하지도 않은 좋으니까 한번 꼭 깊게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내 삶을 계획해보기.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도움 없이 스스로 하기. 그리고 신체, 심리, 경제적 독립은 굉장히 중요하다.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랑 잘 연결해서 내가 스스로 혼자서 고립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이막도 주변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 마지막은 영화에서 아까 나오는 이 한마디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뭐 이제 5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정주인구, 기농기촌한 사람들만 가지고 이제 인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인구를 자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 청년이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또래 인구 최대 계층인 신중년을 좀 새로운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살아보기 일회성 살아보기도 좋지만 결국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적 자원으로서의 그런 좀 자원을 그러니까 제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명소 중심 뭐 이런 여행도 있지만 저는 결국은 그 지역의 일과 활동이 무엇이고 그 일과 활동 뒤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로도 좀 해봐서 이제 관광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좀 예비 관광 벤처로 2019년에 시작을 했고 저희는 결국은 여행에서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역과 좀 더 깊이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하는 것들을 저희 이제 사업 영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제 B2C는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사실 B2C를 포기하고 저희는 오히려 이제 뭐 지자체나 기업 뭐 이런 쪽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렇게 신중년 관련된 기관들끼리 협업하는 것들이 뭐 수익을 넘어서서 저는 이제 아마 저희가 제일 지금 수익 모델이 취약할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익보다는 재미를 좀 더 우선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은 앞에 얘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또 그러다 보면 돈도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일회성 여행가 살아보기도 좋은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지역과 인연을 맺고 연대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원적으로 내가 이제 최고의 가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하던 분들은 죽어도 하잖아요. 뭐 그 보장도 안 된 세월을 그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내적 동기가 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골이냐 서울이냐 뭐 로컬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의 디테일이 이렇게 있어야지. 지금 약간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뭐 사업 창업 자금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마케팅 사례 준비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냥 이런 사례도 사실은 사례가 없었던 사례를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결심은 40년 전에 하고 한 20년 전에 이제 집을 진 거고 그런 건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내적 동기를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오늘도 이제 사례들을 많이 들으셨지만은 이제 돌아가시면 내 거가 뭐지? 이제 이런 걸 한번 이제 그게 또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지금도 아마 이런 사례는 내 걸 하기 위해서 이걸 들으신 거니까 제가 이제 출판을 서울에서는 책을 만드는 일을 한 30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중에 뭐 한 300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야생적 편지라는 책도 이제 놀라지 마실 것은 원주에서 기획한 거라는 거죠. 원주에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2003년도 책인데 이런 책 내면은 다 망한다고 할 잡초에 관한 책이나 뭐 식물 관한 책은 다 비주류 내지는 안 되는 책의 영역인데 이제 제가 일단은 그 시골에 와서 어떤 구옥에서 살아보면서 이제 책을 마당을 쭉 관찰하면서 느낀 거는 풀의 세계가 참 현묘하다.
그걸 느끼면서 근데 어떤 그런 느낌을 담은 책이 없었다는 거죠. 좋습니다. 또 한 번만 더 하실까요?